1953년 여름, 한반도의 한 작은 마을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포탄 소리가 멈춘 자리에는 폐허만이 남았습니다. 집들은 무너졌고 논밭은 탄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폐허 한가운데 6살 소년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박태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릴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태수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4살 난 여동생 순이. 작은 초가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새벽에 시작된 폭격이었습니다. 하늘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태수를 안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태수야, 눈 감아, 눈 감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태수는 아버지의 품에서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태수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순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이 있던 자리에는 검게 탄 잔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잔해 속을 헤집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필사적으로. 엄마, 아빠, 순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사흘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비가 와도, 배가 고파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족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군인들이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한 군인이 태수를 발견했습니다. 애야, 부모님은?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울어서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군인은 태수를 업고 트럭에 태웠습니다. 트럭에는 태수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멍한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트럭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태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태수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마을을 다시 보기까지 70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트럭은 도시의 한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천막으로 급조한 임시 고아원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두 전쟁이 만든 고아들이었습니다. 고아원 직원이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태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울어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나? 그럼 번호로 부르자. 너는 237번이다. 그날부터 태수는 237번이 되었습니다. 박태수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루 한 끼, 묽은 죽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밤이면 배고픔에 울다가 잠드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잠잘 곳도 부족했습니다. 좁은 천막 안에 수십 명이 빽빽이 누워잤습니다. 겨울에는 추웠고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태수는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꿈,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순이와 함께 뛰어놀던 마당. 꿈에서 깨어나면 천막 지붕만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모르는 아이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태수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울면 다른 아이들이 약하다고 놀렸습니다. 고아원에서는 강한 아이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작은 입술에서 흘러나온 속삭임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7살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추정되었습니다. 정확한 생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입양을 보내거나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외국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태수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아니, 번호가 237번. 앞으로 나와. 태수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너는 내일 항구로 간다.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갈 거다. 태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그게 어디지? 다음 날 태수는 다른 10명의 아이들과 함께 트럭에 실렸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트럭은 부산 항구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배를 탔습니다. 큰 화물선이었습니다. 배는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은 멀미로 고생했습니다. 태수도 계속 토했습니다. 뱃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이틀 후 배는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땅이었습니다. 낯선 언어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작은 마을의 농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7살 소년의 일은 간단했습니다. 논에 물을 대고 잡초를 뽑고 수확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작은 손은 물집이 생기고 터졌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면 맞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다른 아이들과 함께 헛간에서 잤습니다. 집더미가 침대였고 낡은 자루가 이불이었습니다. 태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살아있을까? 7살 소년의 물음에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태수의 어린 시절은 흘러갔습니다. 이름 없는 소년으로, 237번으로, 이방인으로. 하지만 태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70년 후 자신이 잃어버린 고향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태수는 일본 농장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7살부터 17살까지 소년기 전부를 낯선 땅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태수는 단 한 번도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글자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만 했습니다. 해가 뜨면 논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농장 주인은 태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하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았고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야, 조선놈, 빨리 일해. 그것이 태수가 가장 자주 듣던 말이었습니다. 태수는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일본어가 아니었습니다. 욕과 명령어만 배웠습니다. 대화를 위한 언어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언어였습니다. 함께 일하던 다른 조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가끔 누군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작게, 이불 속에서. 하지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수는 15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니, 편지라기보다는 쪽지였습니다. 농장을 떠난 다른 조선 소년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쪽지를 들고 마을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노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거 읽어주세요. 노인은 쪽지를 받아 읽어줬습니다. 태수야, 나 민호다. 나는 지금 도쿄에 있어.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힘들지만 농장보다는 낫다. 너도 기회가 되면 도시로 나와. 거기가 더 나을 거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짧은 쪽지였습니다.
하지만 태수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신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 태수는 우체국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글자 배울 수 있을까요? 노인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15살 소년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배우고 싶은가? 네,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요일마다 이리 오너라. 내가 가르쳐 주지. 그날부터 태수의 삶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노인에게 글자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한글부터 배웠습니다. 가, 나, 다 알아. 태수는 연필을 쥐고 천천히 따라 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오래 농기구만 잡아서 연필 잡는 법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썼습니다. 좋아. 잘하고 있어. 노인의 격려에 태수는 힘을 얻었습니다. 6개월 후, 태수는 간단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수가 처음으로 쓴 편지는 민호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야, 나 태수다. 편지 고마워. 나는 지금 글자를 배우고 있어. 힘들지만 재미있어. 언젠가 나도 도시로 갈 거야. 편지를 붙이고 태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소통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농장을 떠나기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의 논에서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수는 농장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떠나고 싶습니다. 주인은 비웃었습니다. 떠나? 어디로? 너 같은 놈이 어디 가서 뭘 하겠다고?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도시로 가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는 글자도 제대로 모르잖아. 일본어도 서툴고 누가 너를 고용하겠어? 주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태수는 한글을 조금 배웠지만 일본어는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주인은 화를 냈습니다. 배은망덕한 놈. 내가 1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하지만 태수를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태수는 자유였습니다. 태수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농장을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쿄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민호가 보낸 주소를 따라갔습니다. 도쿄는 거대했습니다. 태수가 본 적 없는 높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시끄러운 소음. 태수는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민호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공장 기숙사였습니다. 민호야,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태수는 민호와 재회했습니다. 7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태수, 진짜 왔구나.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같은 고아원 출신, 같은 농장에서 일했던 동료. 이 낯선 땅에서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같이 살자. 내가 너한테 일자리도 구해줄게. 민호의 도움으로 태수는 공장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기계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기계 앞에 서서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손은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었고 몸은 쇳가루 냄새가 배었습니다. 하지만 농장보다는 나았습니다. 최소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돈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이면 민호와 함께 작은 방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수야, 너 고향 기억나? 조금요. 어렸을 때라. 흐릿해요.
나도 그래. 가끔 꿈에 나오는데 깨면 기억이 안 나.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어. 우리 고향에. 민호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꼭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언젠가가 얼마나 먼 미래인지를. 태수는 20대를 일본에서 보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돈을 모으고 한국어와 일본어를 공부했습니다. 우체국 노인은 여전히 태수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역사와 문학도 가르쳐 줬습니다. 태수야, 너는 똑똑한 아이다. 배움을 계속해라. 노인의 격려는 태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 사회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선 사람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승진도 없었고 존중도 없었습니다. 태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곳에서 영원한 이방인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자신이 태어난 땅,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으로. 하지만 그 언젠가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가 밝았습니다. 태수는 30대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25해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낯선 땅에서 보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한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의 뿌리였고, 정체성이었고, 꿈이었습니다. 태수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저축했습니다. 귀국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길 때, 태수는 작은 방에서 책을 읽거나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민호는 태수와 달랐습니다. 민호는 일본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수야, 현실을 봐.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 봤자 뭐가 있어?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차라리 여기서 사는 게 낫지 않아?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돌아가야 해. 내 고향이 거기 있어. 고향? 너 고향 주소도 모르잖아. 어떻게 찾을 건데? 민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태수는 자신이 태어난 마을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습니다. 6살에 떠났기 때문에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볼 거야. 그리고 찾을 거야. 분명히. 1975년 태수는 마침내 한국행 배표를 샀습니다. 25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변했을까? 내 고향은 아직 있을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배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이틀간의 항해였습니다. 태수는 갑판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땅이. 배가 부산 항구에 도착했을 때 태수는 갑판에서 내려와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의 땅이었습니다. 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만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고향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수는 부산에서 서울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러 기관을 찾아다녔습니다. 전쟁기록 보관소, 고아원 연합회, 행정기관. 하지만 태수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37번이라는 번호만으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록이 너무 오래되어서 찾을 수 없습니다. 전쟁 중에 많은 기록이 소실되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태수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6살 때의 기억. 흐릿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큰 느티나무, 집 뒤편의 작은 개울,
마을 뒷산의 바위, 어머니가 빨래하던 우물. 태수는 이 단서들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비슷한 지형의 마을을 찾아 수십 곳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도 태수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느티나무는 있었지만 개울이 없었고, 개울은 있었지만 바위가 달랐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고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돈도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모은 저축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태수는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계속 고향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 근처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젊은이, 전쟁 때 고아가 되었다고? 네. 그래서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기억하나? 충청도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이 많고 개울이 있고.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청산리 쪽은 아닐까? 거기가 그런 지형이거든. 태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청산리요? 그래. 충남 쪽에 있어. 전쟁 때 많이 파괴된 곳이지. 태수는 다음 주말에 바로 청산리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3시간을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태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 나무, 기억에 있는 그 나무 같았습니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개울이 있었습니다. 뒷산이 있었습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여기에요.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전쟁 때 여기 살던 박씨, 성을 가진 가족 아십니까?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었던. 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박씨 집, 기억나지. 전쟁 때 다 돌아가셨어. 집도 불타고. 그 집에 태수라는 아들이 있었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 전쟁 후에 못 봤거든. 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태수입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박신의 태수가? 네, 저 살아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태수를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할머니도 울었고 태수도 울었습니다. 30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태수는 마을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집들은 무너져 있었고 논밭은 황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노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의 집이 있던 자리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순이, 저 돌아왔어요. 늦었지만 돌아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가족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무너진 집들, 황폐한 논밭, 쓸쓸한 골목길.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마을을 다시 살려야겠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혼자서? 여긴 이미 끝난 마을이야. 젊은이도 없고 미래도 없어. 하지만 태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곳이 제 고향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저는 이곳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태수는 일본에 남아있던 저축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1978년 봄, 태수는 40살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져온 돈으로 마을에 작은 집 한 채를 샀습니다. 무너진 집을 고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수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돌아왔대? 일본에서 돈 벌었으면
도시에서 살지. 왜 이런 시골로? 머리가 이상한 게 아닐까? 하지만 태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일을 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집부터 정리했습니다. 무너진 벽을 고치고 지붕을 새로 얹었습니다. 마당을 정리하고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천천히 착실하게 진행했습니다. 3개월 후 집이 말끔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태수는 마을 길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길은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이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태수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길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깔고 배수로를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하는 일이라 느렸습니다. 하루에 몇 미터씩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며 구경만 했습니다. 저 사람 혼자 뭐 하는 거야? 길을 고친대. 미친 짓이지 뭐. 하지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태수가 돌아온 날 만났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태수야, 물 좀 마셔라. 할머니는 물병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혼자서 이렇게 하면 언제 다 하려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태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너는 1년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마을 주요 도로 500m를 정비했습니다. 이제는 비가 와도 진흙탕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쓸만하네. 태수 그 사람. 제법인데? 조금씩 태수를 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태수는 마을 우물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우물은 오래되어 무너져 있었습니다. 물이 오염되어 마실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우물을 파헤치고 청소했습니다. 시멘트로 벽을 쌓고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기술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법, 시설을 수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우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깨끗한 물이 콸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 물이 나오네. 이제 물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사람들은 태수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태수 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해졌어요. 태수는 뿌듯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야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사람들이 모일 공간이 없었습니다. 노인들은 각자 집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태수는 빈 땅을 찾았습니다. 마을 중심부에 있는 공터였습니다. 전쟁 때 불탄 건물 터였습니다. 태수는 그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태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을에 회관을 짓고 싶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회관, 무슨 돈으로? 우리가 뭘 도와줘?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 태수는 설명했습니다. 돈은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저축한 돈과 일을 해서 벌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수는 혼자서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해가 뜨면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초 공사가 거의 끝나갔습니다. 태수는 혼자서 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저 사람 진짜 하네. 혼자서 저렇게 할 수 있다니. 어느 날
한 노인이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수 씨, 내가 좀 도와줄게. 태수는 놀라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나도 젊었을 때 건축 일 좀 했어. 가르쳐 줄 테니까 같이 하자. 태수는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의 이름은 김철수였습니다. 70대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김 노인이 합류하자 일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노인의 경험과 기술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한 사람이 합류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청년의 이름은 이준호였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다가 잠시 고향에 내려온 참이었습니다. 왜 도와주려고? 제 할아버지가 전쟁 때 돌아가셨어요. 이 마을에서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 마을을 살리고 싶어요. 태수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벽이 세워지고 지붕이 얹어지고 창문이 달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을 회관이 완성되었습니다. 작았지만 튼튼한 건물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태수는 회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우리 마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께 모이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태수 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마을에 희망이 생겼어요.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회관 앞에 홀로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순이, 보고 계시죠? 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을을 다시 살려가고 있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가족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1980년대가 밝았습니다. 태수는 마을 재건에 5년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을 회관이 생긴 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 회관에 모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외로움이 조금 덜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없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을까? 어느 날 서울에서 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강미영.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마을을 재건하고 계신다면서요? 태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는 아닙니다. 마을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미영은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정비된 도로, 깨끗한 우물, 새로 지어진 회관. 놀랍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미영은 태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단체에서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마을을 모델 케이스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태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할 수 있어요. 태수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합시다. 미영의 도움으로 마을 재건 프로젝트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농촌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인프라 개선 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마을 도로를 포장했습니다. 전기, 시설을 보수했습니다. 상수도를 설치했습니다. 6개월 만에 마을이 크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마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영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대학생들, 직장인들, 은퇴한 노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마을에 와서 일했습니다. 집을 수리하고 텃밭을 가꾸고 노인들을 돌봤습니다. 태수는 자원봉사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마을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인 대학생 각수진이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마을을 위해 헌신하세요?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곳이 제 고향이니까요. 저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집도, 이름도. 하지만 이 땅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리는 것이 제 가족을 기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언론의 관심도 늘어났습니다.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쟁고아 70년 만에 돌아와 고향을 재건하다.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태수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기부금이 몰려들었습니다.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크고 작은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태수는 기부금을 한 푼도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마을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노인 복지관을 지었습니다. 공동 작업장을 설치했습니다. 하나씩 마을이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일하다 지친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태수는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이 마을을 만들어 갑시다. 젊은이들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유기농 농법을 도입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했습니다. 태수는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초기 자금을 빌려주고 기술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2년 후 마을의 농산물이 도시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청산리 유기농 채소라는 브랜드가 생겼습니다. 백화점과 마트에 납품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왔습니다. 5년 만에 마을 인구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초등학교 분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폐교되어 있던 학교였습니다. 개교식 날, 태수는 학교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 마을에 다시 울려 퍼집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던 마을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이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기적을 만드셨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힘입니다. 하지만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태수였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꿈이 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1990년대가 밝았습니다. 태수는 60대가 되었습니다. 청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폐허였던 곳이 이제는 생기가 넘치는 마을로 변했습니다. 인구는 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중 절반이 젊은이들과 아이들이었습니다. 학교에는 5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작은 상점들이 생겼습니다. 구멍가게, 약국, 땅. 사람들은 더 이상 먼 도시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농산물 집판장도 생겼습니다. 주말이면 도시 사람들이 찾아와 신선한 채소를 샀습니다. 마을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꿈꿨습니다. 우리 마을을 관광지로 만들면 어떨까요? 태수가 마을 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관광지요?
여기가 뭐가 특별한데요? 태수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습니다. 깨끗한 계곡, 울창한 숲, 맑은 공기. 도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지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태수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지난 15년간 태수를 믿고 따라왔고 그때마다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태수는 먼저 마을 주변의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 뒷산에 오르는 길을 만들고 쉼터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으로 계곡을 정비했습니다.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야영장을 조성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작은 안내소를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역사와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평화의 기념비, 전쟁 희생자들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전쟁으로 희생된 우리 마을 사람들을 기립니다. 당신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마을의 평화는 당신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태수의 부모님과 동생 순이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제막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태수는 비석 앞에 섰습니다. 이 비석은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묵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수도 울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가족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순이, 이제 편히 쉬세요. 마을은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관광 개발은 서서히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는 1000명의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시작으로는 충분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마을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공기가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듬해에는 3000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마을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민박집이 생겼고 식당이 늘어났고 특산품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도시로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향에서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한 가족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30대 부부와 두 아이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김동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가족이 이 마을로 이사 오고 싶습니다. 태수는 놀랐습니다. 이사를요? 서울에서 일하시지 않나요? 네. 하지만 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어요. 이 마을이 너무 좋아서요. 동훈의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태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 마을을 선택한다는 것. 그보다 큰 보람은 없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마을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동훈 가족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또 다른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이 5년 만에 50가구가 새로 이주해왔습니다. 마을 인구는 500명이 넘었습니다. 청살리는 이제 소멸 위기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장하는 마을이었습니다. 2000년 정부에서 태수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농촌 발전 유공자. 서울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태수는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청살리 마을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함께 노력했기에 이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태수의 말에 청중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한 기자가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
고향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폐허를 보고 아무도 없는 마을을 보고 그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마을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후회는 없으신가요? 일본에 그냥 계셨으면 편하셨을 텐데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이곳이 제 고향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이곳을 살린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기자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혼자 마을을 걸었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집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30년 전 처음 돌아왔을 때는 고요했던 마을이 이제는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수는 평화의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엄마, 아빠, 순이, 봤죠?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웃어요. 당신들이 꿈꾸던 평화로운 마을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짚이 살랑거렸습니다.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저를 지켜봐줘서. 2005년, 태수는 7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렸습니다. 하지만 정신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마을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이제 직접 일하기보다는 젊은이들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매일 저녁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앉아 마을 발전을 논의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좋습니다.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태수를 초청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을 역사를 이야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50명의 아이들이 반겼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에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태수는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우리 마을 이야기를 해주려고 왔어. 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쟁 이야기, 고아가 된 이야기, 일본에서의 힘든 시절,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 아이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란다. 그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다른 아이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단다. 할아버지가 증거야. 할아버지도 처음엔 혼자였어.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갔지.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을 봐. 이렇게 아름답잖니. 아이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여자아이가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태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구나. 하지만 나처럼 될 필요는 없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렴. 그게 더 중요해. 그래도 할아버지처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태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있어서 이 마을의 미래가 밝아. 그 무렵 마을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산리 역사 박물관 건립이었습니다. 마을의 역사를 보존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전쟁의 기록, 재건의 과정,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으로 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십시일반 돈을 모았습니다. 2년간의 공사 끝에 박물관이 완성되었습니다. 개관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전국에서 온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태수는 박물관 앞에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을, 우리가 이룬 기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물관 안에는 여러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전쟁 당시의 사진들, 폐허가 된 마을의 모습, 재건 과정의 기록들, 그리고 특별 전시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태수의 방. 태수의 일생을 정리한 공간이었습니다. 태수가 일본에서 쓴 일기, 처음 마을에 돌아왔을 때의 사진, 마을 재건 과정의 기록들. 태수는 자신의 방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만들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후세에 남기고 싶었거든요. 태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관람객들은 전시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이런 분이 계셔서 이 마을이 살아난 거군요. 우리 아이들도 꼭 보여줘야겠어요. 박물관은 개관 첫 달에 10,000명의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청산리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태수에게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에서 온 노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사토 켄지. 태수가 일본 농장에서 일할 때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태수, 정말 너야? 켄지, 어떻게? 두 노인은 6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문 들었어. 내가 고향을 재건했다고. 믿을 수 없었어. 그 작고 가난했던 내가. 태수는 웃었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해냈어. 켄지는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야. 내가 이 모든 걸 만들었어? 혼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 켄지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수,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두 노인은 마을 회관에 앉아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기억,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지금의 행복. 켄지가 떠나는 날, 태수는 그를 배웅했습니다. 다시 와줘. 이제 우리는 친구야. 물론이지. 꼭 다시 올게. 켄지는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태수, 너는 용서를 가르쳐줬어. 나는 너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일본이 한국에 한 일들. 하지만 너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로 대해줬어.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고 미래야.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해. 그날 밤, 태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켄지를 만났다. 60년 만에 재회였다. 그와 이야기하며 깨달았다. 증오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 오직 사랑과 용서만이 새로운 것을 만든다. 나는 이 마을을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재건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 2010년대가 밝았습니다. 태수는 80대가 되었습니다. 청산리 마을의 성공 사례는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멸위기의 농촌 마을을 살린 기적의 이야기로 전국의 지자체에서 청산리를 벤치마킹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태수는 방문객들을 환영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방문객들은 알았습니다. 태수의 헌신과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을. 정부에서는 청산리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멸위기의 농촌 마을 100곳을 선정해 청산리와 같은 재생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이 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80대 노인이었지만 태수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했습니다. 마을 이장들, 공무원들, 활동가들을 만나 조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업은 실패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원하고 스스로 만들어가야 성공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년,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태수의 조언은 많은 마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3년 후 100개 마을 중 70개가 성공적으로 재생되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제2의 청산리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국에는 수천 개의 소멸위기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2015년 태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을 일에 참여하고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강연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 태수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건강 좀 챙기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태수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일하면서 행복해요. 쉬면 오히려 병이 날 것 같아요. 하지만 미영 씨, 나는 알아요.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하고 싶어요. 미영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나는 행복해요. 정말로 이 나이까지 살면서 내가 꿈꾸던 것을 이뤘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해 가을, 태수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국민상.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상이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태수는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청산리 마을 모든 분들, 그리고 전국에서 농촌 재생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태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전쟁고아였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청중들은 숙연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스러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저처럼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한 젊은 기자가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요? 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과거는 힘들었지만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기자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할아버지의 꿈은 무엇인가요?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꿈은 이미 이뤘습니다. 고향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 제 평생의 꿈이었고 이뤘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꿈은 없으신가요?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 청산리가 영원히 번영하는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마을이 청산리처럼 되는 것. 그것이 제 마지막 꿈입니다. 그날 밤 태수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영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회관에 모여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태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2017년 봄, 태수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졌고 폐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는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침착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태수는 마을 사람들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미영, 김철수 노인, 이준호, 그리고 마을 이장 등 주요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곧 떠날 것입니다. 태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도 마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어가 주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태수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평생 저축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3억 원 정도 됩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이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주세요. 청산리 희망장학재단. 이 마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마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아버지, 이 돈은 할아버지 것인데.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돈은 이 마을의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을에서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돌려줄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이 재단을 잘 운영해 주세요.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가 없도록. 약속합니다. 할아버지.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마을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마을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습니다. 의사는 반대했지만 태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작은 집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푸른 산, 맑은 하늘, 평화로운 집들. 아름답다. 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태수를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왔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이 마을이 행복해. 젊은 부부들도 왔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이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마을을 선택해줘서 제가 감사합니다. 노인들도 왔습니다. 태수야, 고생 많았다. 편히 쉬어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건강하세요.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태수는 미영을 불렀습니다. 미영 씨, 네. 할아버지, 고마웠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마을도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어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이 마을이 정말 아름다워요.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순이. 이제 갈게요. 기다리셨죠? 2017년 5월 15일 저녁 7시. 박태수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7세였습니다. 태수의 장례식은 마을 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전국에서 수천 명의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태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던 사람들,
태수의 조언으로 마을을 살린 사람들, 그리고 태수를 사랑했던 마을 사람들. 장례식장은 청산리 마을 회관이었습니다. 태수가 처음으로 만든 그 건물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태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던 그 미소였습니다. 조문객들은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대한민국이 아름답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희망을 배웠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태수는 청산리 마을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묘지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태수가 가장 좋아하던 자리였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박태수 1945에 2017 전쟁 고아로 태어나 마을의 아버지로 살다 영원히 이 마을과 함께. 그리고 그 옆에는 부모님과 동생 순이의 이름도 함께 새겨졌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장례가 끝난 후 마을은 한동안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곧 사람들은 일어섰습니다. 태수가 원했던 것은 슬픔이 아니라 계속되는 삶이었습니다.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태수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짐했습니다. 태수의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기로. 첫 번째로 한 일은 장학재단 설립이었습니다. 태수가 남긴 돈으로 청산리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사장은 미영이 맡았습니다. 재단은 매년 마을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는 아이들, 기술을 배우는 아이들 모두를 지원했습니다. 10년간 10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 많은 이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마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태수의 집 개관이었습니다. 태수가 살던 집을 보존해서 기념관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태수의 물건들, 사진들, 일기장들을 전시했습니다. 관람객들은 태수의 삶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검소하게 사셨네요. 이렇게 작은 집에서 평생을 사셨다니. 세 번째로 한 일은 태수 길 조성이었습니다. 태수가 처음으로 정비했던 그 길을 태수 길로 명명했습니다. 길가에는 태수의 일생을 소개하는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관광객들은 태수 길을 걸으며 태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길을 할아버지가 혼자서 만드셨다니 믿기지 않네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마을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태수가 떠난 후에도 인구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젊은 가족들이 이주해왔고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학교는 학생 수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새로운 교실을 지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마을 경제도 성장했습니다. 관광객이 연간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소득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돌봤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왔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것이 태수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장의 말이었습니다. 오주기가 되던 해, 마을은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태수 축제, 태수를 기리고 마을의 발전을 축하하는 축제였습니다. 3일 동안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진 전시, 다큐멘터리 상영, 강연대, 음악회. 전국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날, 태수의 묘지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묵념을 하고 헌화를 했습니다. 미영이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태수 할아버지,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마을 곳곳에, 우리의 마음속에.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고아로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셨고
폐허를 재건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히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헌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이라는 것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잘 지키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꿈꾸던 마을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장학재단 출신 학생들이 연주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마을을 채웠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 음악을 태수 할아버지께 바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음악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들리시나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태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10주기가 되던 해, 정부는 청산리를 대한민국 농촌 재생 모델 마을로 지정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와 활동가들이 배워야 할 모범, 사례로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박태수 선생님의 정신을 전국에 확산시키겠습니다. 선생님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농촌을 살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태수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보셨죠? 할아버지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청산리만이 아니라 전국이 변하고 있어요. 미영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없이 10년을 보냈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남긴 것들이 저희를 지켜줬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어요. 언젠가 할아버지 곁으로 갈 거예요. 그때까지 할아버지의 뜻을 잘 지키겠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태수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2030년, 태수가 떠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청산리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촌 마을이 되었습니다. 인구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모두 있었습니다. 30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도서관, 복지관, 체육관, 문화센터, 도시 못지않은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경제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유기농 농업, 관광업, 문화산업이 모두 번창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도시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태수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공동체를 중시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 15일 태수의 기일에는 전 마을이 모여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13주기가 되던 해 특별한 손님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지훈. 3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미영이 지훈을 맞이했습니다. 미영은 이제 7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할아버지의 삶은 정말 영화 같습니다. 전쟁 고아에서 마을의 영웅까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지훈은 6개월 동안 마을에 머물며 취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태수를 직접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혼자서 이 마을을 살리셨어요. 할아버지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자신은 늘 뒤로 미루셨죠.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우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태수의 진정한 유산은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1년 후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끝나지 않은 귀향 박태수의 70년이었습니다. 극장에서 개봉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영화를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분이 계셨다니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다큐멘터리는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상영되었습니다. 태수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도 내 고향을 살려야겠어. 박태수 할아버지처럼. 한 기업가는 농촌 재생 사업에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박태수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태수의 영향력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2035년 청산리에 특별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박태수 평화교육원.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소중함을 교육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찾아와 평화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원 입구에는 태수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마을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벽돌을, 다른 손에는 희망을 상징하는 새싹을 들고 있었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태수의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개관식 날,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동상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른 학생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우리 마을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을도 청산리처럼 만들 거예요. 아이들의 말에 어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의 정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47년 태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정부는 이 해를 박태수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전국에서 태수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연회, 전시회, 음악회, 마라톤 대회. 청산리에서는 일주일간 대규모 축제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태수의 이야기는 이제 국경을 넘어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박태수는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한 외국 손님의 말이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 태수의 묘지에서 대규모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통령이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박태수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애국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는 곳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선생님의 정신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선생님의 이름은 기억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청산리 마을 회관에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마지막 곡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부르는 합창이었습니다. 제목은 태수 할아버지의 노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든 노래였습니다. 폐허 속에서 시작된 꿈,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진 기적,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네. 태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이 마을을 살렸습니다. 태수 할아버지, 기억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영원히 이어가겠습니다. 10,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노래소리는 마을을 넘어, 산을 넘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어디선가 태수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남자, 박태수. 그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6살에 고아가 되었고, 이름을 잃었고, 낯선 땅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꿈, 무너진 마을을 다시 세우겠다는 꿈, 그리고 그 꿈을 이뤘습니다. 혼자서 시작했지만 함께 완성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를 만들었고, 공동체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박태수를 기억하십시오. 그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들었습니다. 고향은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닙니다. 고향은 우리가 사랑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꾸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을 사랑하십시오. 그곳을 가꾸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여러분의 고향이 됩니다. 태수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태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고아였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들을 위하는 정신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곳,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것이 여러분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태수처럼 큰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웃에게 인사하기, 골목길 청소하기, 어려운 사람 돕기, 아이들에게 미소 짓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태수는 벽돌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를 재건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그곳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박태수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기적을 만들어 갑시다.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며 사랑으로. 박태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